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일단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게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AI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데모 영상이랑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새로운 이제 로보라는 솔루션이 출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랑 데모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를 저희가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단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나를 복제하고 싶은 욕구가 DNA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이나 철학적으로도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듯이 인간도 무언가 나를 닮은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신 시키고 그 일을 잘 해낸다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AI는 이러한 출발점에서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지능이 있고 이제 물성, 이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대체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로봇 공학도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능을 대체하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이제 이전에 컴퓨터들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추론, 논리, 그리고 창의력을 통해서 요구사항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기존의 컴퓨팅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의 핵심은 이 칩, 그러니까 이거의 모델을 잘 학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김대일 고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방법론적으로는 머신러닝 또 그 안에 있는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 딥러닝은 특히나 이제 시냅스 구조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냅스가 다음 시냅스로 이제 얼마나 잘 넘길지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게 여러 단계로 중첩이 되다 보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이 답변을 내놓게 되고요. 그 확률을 좀 조절하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생각지 못한 답변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러티브 AI는 이제 기존의 요청 사항들을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언어를 학습시키게 되면은 이제 랭귀지 모델이 됩니다. 만약에 안녕이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 다음 단어인 하세요라는 단어를 빠르게 찾아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넣게 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다음 문장을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쿼리, 이제 질문을 같이 넣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을 요약해줘, 데이터를 분석해줘, 감정을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 다음 문장인 답변을 이 LLM이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사에 좀 도입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7이 수조 원을 투입해서 만든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차라리 가져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맞게 좀 바꿔보고 싶다,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파인 튜닝을 하는데도 사실 모델을 학습시키는 만큼의 시간이 들고요. 그걸 학습시키고 나면은 사실 더 좋은 모델들이 이미 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떤 인풋을 잘 넣을 건지의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결국 회사의 데이터를 뽑아와서
그 데이터를 AI 쪽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아틀라시안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사실 아틀라시안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에자일 솔루션이면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들, 프로세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있는 프로세스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로 유출하거나 빼내지 않고 그 안에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 아틀라시안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적인 분석과 또 새로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아틀라시안 인텔리전스에 대한 세 가지 구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팀의 협업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조직의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데모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초안으로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형으로 작성을 해주고 리프레스를 누르면 그 문장을 바꿔주게 됩니다. 또한 그 빈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들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참조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컨퍼런스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페이지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내용 중에 추가적인 질문을 요청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탐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면서 작성한 내용들 중에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업무들을 빠르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그 할 일 목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라 이슈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상위 이슈가 있고 그 하위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다 추가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상위 이슈만 만들어 놓고 하위 이슈를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이제 삭제, 편집을 통해서 한 번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안에 이제 설명까지 같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룸 AI인데요. 룸에 대한 솔루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룸은 이제 비동기 화상회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화할 수가 있고요. 그 녹화한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이제 제목과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 중에서 무음이 있거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줘서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화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퍼런스 페이지 형식으로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해주고 이걸 바로 컨퍼런스 페이지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링크가 같이 달리게 되고요. 혹은 이제 버그 페이지를 녹화를 하면 그 녹화한 버그 페이지에서 제목과 내용을 채워주고 바로 지라 이슈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퍼런스에 있는 화이트보드 툴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피드백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지라 그리고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올라온 고객의 요청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정의했던 회의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스티키 노트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드래그해서 그룹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키 노트가 그룹화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번에 지라나 혹은 컨퍼런스 페이지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라나 이제 컨퍼런스에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동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아까 보셨으면 자연어로 요청을 하고 자연어를 통해서 바로 이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거를 그냥 사용자는 확인만 하고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JQL이라고 해서 이제 지라 이슈를 검색을 하려면 쿼리문을 좀 공부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어로 검색을 하면 그 쿼리문을 작성을 해주고 그 원하는 이슈를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현재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출시된 기능들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 클라우드 버전의 프리미엄 버전 쓰고 있으시면은 사실 이 AI 기능은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새로운 솔루션 로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틀라시아에서 이 로보에 대한 발표는 올해 4월에 팀 행사에서 처음 발표를 했고요. 이제 출시는 이제 4Q 아마 10월쯤에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로보는 새로운 AI 솔루션으로 이제 검색, 학습, 행동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먼저 검색 기능은 아틀라시안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외부 서드파티 앱들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쉐어포인트, 팀즈, 깃허브, 그리고 피그마, 슬랙,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솔루션을 필터링할 수도 있고 보시면 앞에 이제 어떤 솔루션에서 검색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날리지 카드라고 해서 이 검색한 내용을 한 번에 요약을 해주고요. 그 요약한 내용이 어떤 그 리소스에서 나왔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학습 기능인데요. 컨퍼런스 페이지에 이제 프로젝트를 정의를 하고 이제 블루베리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 블루베리가 어떤 단어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게 정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이 단어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 검색은 이제 컨퍼런스 그리고 지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덕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까지 함께 검색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팀과 사람 그리고 어떤 리소스에서 가져왔는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정의된 내용을 챗을 통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컨퍼런스 페이지가 이제 컨텍스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여러 리소스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기능입니다. 네, 이제 아틀라시아는 이제 로보의 행동 기능을 에이전트라고 해서 결국 새로운 동료를 또 한 명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료는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목적을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날리지 베이스를 이제 컨퍼런스 페이지나 원하는 그 곳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정의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이제 컴스크래프트는 목적은 이제 회사의 브랜드 가이드에 맞게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회사 컨퍼런스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식기반으로 행동을 합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거를 회사 가이드라인에 맞게 다시 작성해줘 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온과 연동을 해서 이제 드로우아이오라는 솔루션을 많이 쓰실 텐데 이렇게 문장을 작성을 해놓고 그거를 구조화해 놓으면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혹은 제피어라는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이제 제피어는 API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풋이 있으면 그 API를 통해서 다른 솔루션에게 아웃풋을 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제 인풋을 이 로봇을 통해서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냥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구글 독스에 문서를 추가한다거나 세일즈포스에 새로운 기회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수십 개의 이제 사전 정의된 로봇 기능들이 있고요. 또 마켓플레이스랑 함께 연계한 15개의 솔루션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직접 만드는 방법은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해서 노 코드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포지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직접 개발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마켓플레이스 개발사이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건 이제 노코드 기반으로 저희가 ITSM을 수행하는 이제 로봇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했고 지식 기반으로는 이제 저희의 그 서비스 데스크에 있는 ITSM의 그 컴플런스 페이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먼저 Azure AD와 아틀라시안 가드 SSO를 연동하는 요청이 있고 요청이 서비스 데스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데스크에는 이러한 요청 유형이 없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새로운 요청 유형을 다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요청 양식의 필드를 AI를 통해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들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시킬 거고 이제 요청 사항을 AI가 정리하도록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 사항의 중요도와 담당자 할당을 AI를 통해서 추천받을 거고요. 이슈 해결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에 유형이 없기 때문에 이 요청 유형을 AI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청 제목과 설명이 자동으로 추가되게 되고요. 제목과 설명을 기반으로 이제 필드 제한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필드가 추가되고 저희는 이제 확인만 하고 저장만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분류를 일일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줘서 요청 유형에 맞게 이슈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들어와 보면 네, 요청 유형이 새로 만든 요청 유형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요청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요청이 어떤 내용인지를 AI를 통해서 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요청한 내용을 일단 내부 메모에 저장을 하고 그럼 다음은 이제 팀장 입장에서 담당자가 누가 되면 좋을지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 찾아봐서 박정광이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지식 기반이 있으니까 지식 기반이랑 함께 참조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저런 소스까지 같이 첨부를 해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고객한테 보내고 완료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 완료된 내용을 팀장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잘 해결됐다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데모를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틀라시아 인텔리전스는 그 아틀라시아 내부에서 동작하는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 데이터 유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요청이나 아니면 결과로 나온 결과들이 어디에 저장되거나 학습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라랑 컴플런스에도 권한 설정이 다 있을 텐데 그 권한 설정을 준수하면서 이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들은 내가 볼 수 있는 페이지와 내가 볼 수 있는 지라에서만 받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